자, 손 뱉고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벤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반려동물 양육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피해 사례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년 전부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접수되는 반려동물 관련 피해 사례를 정리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연간 무려 3,4천 건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말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0건 이상씩 반려동물 관련 피해가 이제 접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특징이 이 피해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반려동물 입양과 분양 관련해서 가장 많은 피해 구제를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메디케어 서비스에 대한 신청 구제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펫샵과 연계되어 있는 동물병원에서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이제 분양받으면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일정 금액을요.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이 펫샵과 연계되어 있는 동물병원에 갔을 때 뭐 예방접종이라든지 중성화 수술 같은 거를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죠. 피해 구제 신청까지 할 정도면 네. 금액이 그래도 꽤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나요? 피해 사례에 따라 다른데요. 일단 네. 일시불로 납입을 합니다. 근데 금액은 뭐 20만 원, 30만 원, 66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분양비에다가 100만 원까지 따로 이거 꽤 금액이 큰데 이 메디케어 서비스에 대한 피해 구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취소 환불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가입을 했는데 돌아가서 봤더니 불필요할 것 같아. 또는 원래는 이거를 다 보장을 해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는 서비스가 다르네? 이래갖고 이제 취소 환불을 신청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소개한 그 사례들을 보면은 심지어 가입 당일 또는 가입 다음날 계약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제 거부당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처음에 이 서비스에 가입을 할 때부터 아예 중도 서비스 변경 및 해지에 의한 환급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사실 워낙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동물 키울 때 의뢰껏 동물병원은 항상 가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비반려인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당연히 병원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좀 혜택 많이 받고 할인 받을 수 있으면 좋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 메디케어 서비스에서 뭐 취소라든지 환불만 좀 제대로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불법 소지가 되게 커요. 그 수의사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20조 2에 과잉 진료 행위 등이라고 해서 금지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인행위가 있습니다. 펫샵과 연계되어서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경우가 이런 대표적인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 병원 말고요. 저희 병원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이제 유인을 한다라는 건데. 맞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불법하다. 그러면 처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다른 동물병원은 가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이제 불법 소지인데요. 처벌이 사실 약하지가 않습니다. 불법 유인 행위를 하는 수의사가 면허 효력 정지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최대 3개월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꽤 큰 거예요. 면허 정지. 그럼요. 그러면은 사실 이 유인 행위에는 펫샵도 있고 동물병원도 있고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수의사 쌤들은 면허 정지 당해요. 그럼 펫샵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황당한데요. 일명 알선 행위자잖아요. 네.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의사만 처벌이 되는 거죠. 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설마 없을 리가 없어요. 황당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수의사만 처벌합니까? 같이 잘못을 했는데 너무 말이 안 되고 사람의료법에도 이 관련 규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의료법을 보면요. 당연히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소개한 사람,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이 됩니다. 심지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이니까요. 굉장히 강하게 의사도 처벌하고 알선 소개한 사람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의사법과 다른 거죠. 저희가 항상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펫샵에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되도록이면 사인하실 때 신중하게 하십시오 라고 저희가 부탁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구제책에 대한 법률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동물병원 선생님들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지만 맞습니다. 저는 사실 펫샵 입장에서 손해될 게 없으니까 동물병원을 또 연계시키려고 하고 소비자들을 어떻게든 엮으려고 한단 말이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사지 말고 입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나고 다양해질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맞습니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남님이 잘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펫샵은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유혹의 수의사도 빠지면 안 되겠고요. 맞아요. 보호자분들도 분양을 받을 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면은 그거에 가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하게. 사인은 무조건 신중하게. 그리고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오늘 위클리 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